네, 안녕하십니까. 오토다이리 오종훈입니다. 오늘 준비한 차 BMW 218D 그랑 쿠페입니다. BMW가 컴팩트 세그먼트에서 처음 선보이는 포도 쿠페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측면 실루엣을 보면 쿠페의 모습이 확연하게 드러나게 되죠. 그리고 운전석 도어 열어보면 이런 프레임리스 도어, 쿠페 스타일의 특징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고 있다는 것 알 수가 있겠고요. 정면 모습에서 보면 알 수 있듯이 BMW의 디자인적인 요소들을 아주 충실하게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로 225 408 18 사이즈의 타이어를 배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 차 전륜구동입니다. 후륜구동이 아니고 전륜구동으로 움직이는 컴팩트 포도 쿠페라는 점 말씀을 드립니다. 엔진 2.0 디젤 엔진을 적용하고 있는데요. 트윈 파워 터보를 적용한 2.0 디젤 엔진에서 최고 출력 150마력, 최대 토크 35.6kgm의 힘을 쓰죠. 아주 큰 힘은 아니지만 좀 재미있게 이 차를 즐기기에는 충분한 힘이 아닐까 싶고요. 또한 인테리어에서 만나게 되는 10.25인치의 계기판, 그리고 인포메이션 모니터를 통해서 아주 다양한 주행 및 주행 보조 장비들, 편의 장비들 만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재미있게 하지만 안전하고 편하게 이 차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개 트림이 있죠. M 스포츠 패키지와 어드밴티지 트림이 있는데요. 어드밴티지 트림 4,090만원, M 스포츠 패키지 4,720만원입니다. 시승할 이 차는 M 스포츠 패키지 트림이고요. 과연 그 값어치를 제대로 할지요. 직접 시승을 통해서 그 느낌 여러분들과 공유해 볼까 합니다. 좋아요,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하시죠. 출발합니다. 운전석 시트를 제가 앉았던 그대로 두고 뒷좌석에 와 앉았습니다. 자, 이 정도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데요. 아무래도 그렇게 여유 있는 공간은 아니죠. 좀 좁다 싶은 공간을 마주하게 되는데, 그래도 무릎 앞으로 주먹 하나가 더 들어가죠. 여유 있습니다. 그리고 주먹 하나 반 정도가 꽉 차게 들어가는 공간 마주하게 됩니다. 뭐 이 정도면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 확보했다 싶습니다. 머리 윗 공간, 머리가 들어갈 수 있게 지붕을 파 놓은 그 틈 안으로 머리가 딱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죠. 손바닥 하나가 꽉 차게 들어갑니다. 아무래도 뒤로 갈수록 지붕이 낮아지는 쿠페 스타일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뒷좌석 헤드 클리어런스, 머리 윗 공간은 그렇게 여유가 있지는 않습니다. 어느 정도의 압박감 느끼게 되네요. 차창은 이렇게 원 버튼으로 내려가고요. 아이고야, 뭐 완전히 내렸는데 이 정도 남기고 열리는데요. 딱 절반 열린다고 보면 되겠죠. 틈 사이로. 그래도 제 머리는 드나드네요. 자, 센터 터널, 제 손바닥 약 3분의 2 정도 높이로 센터 터널 솟아 있는데요. 좀 높다 싶네요. 그리고 뒷좌석 가운데 이렇게 앉아보면 머리 위는 아주 꽉 낍니다. 그래서 성인이 이 뒷좌석 가운데 자리에 앉기에는 좀 무리다 싶고요. 암레스트 내리면 여기에 두 개의 컵홀더 마주하게 되고요. 시트는 가운데 시트를 이렇게 접으면 스키스루 기능을 할 수 있게 공간이 나오죠. 또 좌우의 이 시트도 트렁크에서 레버를 당기면 접을 수가 있습니다. 접어서 트렁크 공간을 좀 더 넓게 사용을 할 수도 있겠죠. 뒷좌석을 위한 송풍구, 별도의 송풍구 마련되어 있고, 그 아래에 C타입 USB 포트 2개 준비되어 있네요. 자, 룸램프는 이 부분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넓은 선루프가 지붕에 들어와 있어서 시원한 하늘을 마주하면서 달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뒷좌석 이 정도 살펴보시고 이제 운전석 살펴보겠습니다. 앞으로 가시죠. 네, 운전석입니다. 아주 단정한 BMW 특유의 인테리어 만나게 되는데요. 두꺼운 스티어링 휠인데요. 양옆으로 패들 시프트 들어와 있죠. 완전히 돌렸고요. 하나, 둘, 2.5회전. 2.5회전이 채 안됩니다. 약 2.4회전 정도. 아주 타이트한 조향비 기대할 수 있겠습니다. 워낙에 이 차가 큰 차가 아니죠. 차체 길이 4,525mm 정도인 아주 컴팩트한 사이즈의 포도 쿠페입니다. 그런 크기에 걸맞게 아주 예민하고 타이트한 그런 조향의 느낌 기대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이크 표시가 있는 이 부분은 개인 비서 기능하고 연동을 합니다. 음성 명령으로 여러 가지 다양한 기능들을 조절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헤이리 마을로 길 안내. 헤이리 마을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41개의 입력 내용을 찾았습니다. 어떤 것을 선택하시겠습니까? 첫 번째, 근처 맛집 알아봐줘. TV 추천 맛집 선택이 완료되었습니다.
근처 주유소, 주유소에 대한 7개의 하위 카테고리. FM 97.3, 주파수 97.3 설정을 완료했습니다. 이 제스처 컨트롤은 되지 않네요. 자, BMW의 독특한 컨텐츠였죠. 제스처 컨트롤은 이 시리즈에는 218D에는 적용되어 있지 않습니다. 인텔리전트 퍼스널 어시스트, 그러니까 개인 비서 기능이죠. 운전 중에 음성 명령을 통해서 아주 다양한 기능들을 수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지포스, 그리고 미디어, 주행 모드 보여주고요. 연비, 실시간 연비 이렇게 보여주는 거죠. 10.25인치 모니터로 계기판을 구성을 하고 있고요. BMW 라이브 콕핏 프로페셔널입니다. 10.25인치 모니터인데요. 이렇게 터치스크린 방식으로 조절을 하고요. 혹은 변속 레버 우측에 있는 조그 셔틀 방식으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미디어, 블루투스 오디오, 스크린 미러링 가능하고요. 모바일 기기, 연결된 모바일 기기 보여주겠죠. BMW 어시스턴트, 컨시어지 서비스, 사고 처리, 긴급 출동, 고객 서비스, 이런 부분들 바로 연결을 할 수가 있고요. BMW 메시지, 자, 내비게이션, 음성 안내, 교통 정보, RTTI, 이 실시간 교통 정보입니다. T맵을 사용을 하는데요. 심카드를 통해서 온라인 커뮤니케이션이 되죠. 3분마다 도로 상황을 체크를 해서 실시간 교통 정보를 이렇게 띄워줍니다. 주유소 지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지도 보기는 3D 모드가 있고, 북쪽 방향 고정, 주행 방향 기준 3D, 수동 줌, 관심 목적지, 교통, 지연 알림, 유성 사진, 뭐 이런 부분들 다 볼 수가 있죠. 자동차 주행 데이터 볼 수가 있고요. 엔진 오토 스탑 시간 13분 01초, 그리고 타력 주행 3.4km, 이런 주행에 필요한 디테일한 정보들을 알려줍니다. 물론 당연히 평균 연비, 평균 속도 보여주고 있고요. 자, 스포츠 모드로 이렇게 달렸고, 컴포트 모드로 이렇게 달렸고요. 에코 프로는 아직 없네요. 이렇게 달린 주행 모드까지 보여주고요. 스포츠 디스플레이, 이제 터보 압력, 엔진 오일 온도, 그리고 토크와 출력 이렇게 보여주죠. 주행 스타일 이렇게 분석해 주고요. 차량 상태 체크해서 체크 컨트롤 메시지 없고요. 자, 애드블루, 차 SCR 방식의 배기가스 후처리 시스템을 적용을 하고 있죠. 요소수가 부족하면 보충해 줘야 됩니다. 운전자가 직접 보충해 줄 수도 있으니까요. 필요하다면 유록스 같은 제품 이제 주입해 주면 되겠습니다. 자, 운전자 어시스턴트, 안전 및 경고에 정면 충돌 경고, 차선 이탈 경고, 조향 간섭합니다. 속도 제한, 초과시 경고, 이 부분 시승하는데 좀 헷갈리니까요. 스티어링 휠, 차선 넘어갈 때 스티어링 휠이 떨리는데요. 이런 부분 진동 세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최대하고요. 높이도 이렇게 해서 제 눈높이에 맞췄습니다. 회전, 좌우 기울기도 맞추고요. 그 다음에 내비게이션, 추가 표시, 운전자 어시스턴트. 운전자 어시스턴트를 표시를 하든지, 다음에 혹은 스포츠 디스플레이를 설치를 할지 선택을 할 수가 있죠. 헤드업 디스플레이에 올라오는 정보들도 선택을 해서 띄울 수가 있고요. 계기판, 마일 표시도 할 수도 있네요. 추가 정보, 최소 모드를 할 수도 있고, 속도 보조, 이렇게 계기판도 세팅을 할 수가 있고 그렇습니다. 앱, 필요한 앱, 애플 카플레이, 안드로이드 오토 대응을 할 수가 있고요. BMW 스토어를 이용할 수도 있겠네요.
설치된 앱, 이런 앱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날씨 정보, 이렇게 알 수가 있고, 뉴스도 보여줍니다. 냉난방 규칙을, 히트히터를 개별 조건으로 할 수도 있고요, 꺼짐으로 할 수도 있고요, 스티어링 휠도 할 수도 있고요. 다음에 카링카, 바이탈라이즈, 릴렉스, 이런 디폴트로 정해져 있는, 미리 세팅되어 있는 이런 환경을 불러서 이용을 할 수도 있죠. 이렇게 다양한 기능들 사용을 할 수가 있는데, 이렇게 터치 스크린으로 되고요, 이렇게 조그 셔틀을 이용을 해서도 사용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 아래 보면 원 버튼으로 지능형 안전 시스템을 활성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전체를 할지, 다음에 필요한 것만 사용을 할지, 정면 충돌 경고 기능이 있는데 일찍, 중간, 낮게, 빠르게 하는 게 나을 테고요. 차선 이탈 경고, 일찍, 중간, 제한적, 일찍 하는 게 나은가요? 중간으로 하고요. 이때 차선 이탈 경고를 할 때 조향 간섭을 할 건지 말 건지 하는 거를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개별적으로 설정을 할 수 있는데 굳이 그럴 필요가 없이 전체 ON을 하는 게 좀 더 안전하겠죠. 그리고 그 아래 여러 가지 버튼들 들어와 있죠. 요즘 추세에는 이런 버튼들을 싹 제거하고 인포메이션 모니터에서 모든 부분들 조절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은 버튼들이 많이 남아 있는 듯 합니다. 그리고 센터페시아 제일 아래에 스마트폰 거치되어 있죠. 무선 충전 기능이 되나요? 무선 충전 기능은 안 되는 것 같은데요. 두 개의 컵홀더, 그 사이에 USB 포트 하나, 12V 전원구 들어와 있습니다. 이 차 8단 자동 변속기, 스텝트로닉 변속기를 적용을 하고 있죠. 아주 뭉툭한 덩어리로 변속 레버를 만들어 놨습니다. 손 안에 쏙 잡히는 맛이 있고요. 그리고 파킹 어시스트. 파킹 어시스트 하면 주차 보조가 있죠. 주차장에 비어있는 공간을 찾아서 주차를 해주고, 이 차 후진 보조 장치도 있습니다. 들어왔던 길 그대로 시속 35km 미만의 속도로 약 50m 정도를 왔던 길 그대로 후진하는 그런 기능이거든요. 아주 좁은 길에서 들어왔다가 나가지도 못하고 꼼짝달싹 못할 때 이렇게 왔던 길 그대로 되돌아 나가는 이런 후진 보조 장치 들어와 있습니다.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츠 모드를 또 인디비듀얼 개별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스티어링 휠은 컴포트, 엔진은 스포츠, 변속기도 스포츠, 스티어링도 스포츠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자, 스탠다드로 초기화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에코프로 역시 인디비듀얼 구성을 할 수가 있죠. 에코프로의 제한 속도, 시속 130에서 알림으로 되어 있네요. 시속 100을 넘어가면 알린다. 확인. 에코프로, 시트히터 냉난방 효율성을 조절을 할 수도 있고, 개별 조건을 이렇게 각 주행 모드에서 개별 조건을 운전자가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좀 더 효율적인 운전을 하기 위한 그런 장치들입니다. 변속 레버는 수동 변속이 가능하죠. 왼쪽으로 밀면 수동 모드인데 위로 밀면 시프트 다운, 아래로 당기면 시프트 업이 됩니다. 헷갈리시면 안 될 듯 하고요. 자, 이런 인포메이션 모니터, 이런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는 굳이 AS 센터가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오버 더 에어 기능이라고 하죠. 그냥 무선으로 프로그램 업데이트가 가능하니까요. 좀 더 편하게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실내 이 정도 살펴보시고요. 자,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고 자이로로 가시죠. 짠. 네, 오늘도 평화로운 자유로. 여전히 차들은 많고요. 날씨 쾌청합니다. 미세먼지가 좀 끼어 있군요. 외기온도 영상 5도. 하체는 단단하고요. 시트 포지션은 좀 낮은 느낌이 듭니다. 규칙적인 패턴이 반복되는 빨래판길, 차체로도 계속 진동이 전해져 오죠. 이런 길에서는 노면에서 오는 충격을 어떻게 흡수해 볼 도리가 없죠.
길이 그러니까요. 이런 충격이 전해져 오는 느낌과 더불어서 하체가 좀 단단한 그런 느낌 받게 됩니다. 차간거리를 조절하면서 속도 조절을 해주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고 그냥 정해진 속도로 달리는 크루즈 컨트롤 적용하고 있습니다. 자, 크루즈 컨트롤 시속 100에 맞추고요. RPM 체크 한번 해보겠습니다. 8단 스텝트로닉 변속기, 8단 자동 변속기 적용하고 있죠. 자, 패들 시프트를 통해서 수동 변속이 가능하고요. 8단 약 1500, 7, 6, 5, 4, 3단 4500까지 아주 박력 있게 딱딱 절도 있는 변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8단 1500에서 3단 4500까지 이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커버하고 있는 거고요. 변속의 느낌이 아주 절도 있게 빠르게 변속이 일어나죠. 주행 모드는 스포츠, 컴포트, 그리고 에코 프로, 그냥 에코 모드가 아니고 에코 프로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효율을 극대화한 주행 모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에코 프로. 자,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는데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경고만 해주는 게 아니라 조향에 개입하면서 차선을 벗어나지 않도록 보조해주는 시스템인데요. 그래서 더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쉬운 대목이죠. 약간 왼쪽으로 돌아나가는 길인데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살짝 떼보면, 자, 차로를 벗어나지 않고 차로 안으로 차를 밀어주죠. 자, 이쪽 저쪽 자꾸 부딪히니까 경고가 알림이 뜨네요. 스티어링 휠에서 손을 떼면 안 되겠습니다. 하지만 살짝 또는 손을 떼고 있어도 차로를 벗어나지 않도록 조향에 간섭해주고 있는 부분 확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노면이 아주 안 좋은 곳이죠. 자글거리는 노면 소음 들어오는데요. 자, 이쪽 새로 포장한 길에서 올라서니까 확실히 노면 소음이 확 줄어들죠. 차체도 좀 더 안정된 그런 느낌 주고 있습니다. 소리가 주는 그 느낌의 차이, 시끄럽다 조용하다 뿐만이 아니고 승차감에도 어떤 그 체감적인 몸의 느낌에도 영향을 많이 주죠. 소리가 주는 효과 상당히 큽니다. 자, 자글거리는 노면 소음 어느 정도 들어오고요. 차선을 밟을 때마다 차선 유지 알림음, 경고음이 뜨네요. 자, 조향에 개입하지만 차간거리 조절은 하지 않는다. 뭔가 약간 좀 이가 빠진 그런 느낌이죠. 자, 전륜구동으로 즐기는 컴팩트 포더 쿠페, 시트 포지션이 상당히 낮은 느낌이 들고요. 그래서 좀 더 다이나믹한 느낌은 강조되죠. 노면에 좀 더 가깝게 다가 앉아서, 낮게 앉아서 달리는 느낌, 속도감이 좀 더 크게 다가오고요. 실제 속도와 체감 속도 차이 약간 있습니다. 그 차이가 아주 크지는 않고요. 자, 이제 잠깐 달려보죠. 스포츠 모드에 놓고 잠깐 달려보겠습니다. 야, 차창을 부딪히는 바람 소리가 어느 정도 들어오기는 하는데 힘있게 달리는 느낌 받을 수 있습니다. 2.0 디젤 엔진을 적용을 하고 있죠. 150마력의 최고 출력, 그리고 35.6kgm의 토크를 보여줍니다. 최대 토크는 1750에서 2500rpm 구간에서 발휘가 되고요. 디젤 엔진이 커먼 레일 엔진입니다. 연료 분사 압력이 2200바 정도 되고요. 솔레노이드 인젝터를 사용을 하죠. 트윈 파워 터보를 적용을 하고 있고요. 150마력,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다 싶은데 함께 봐야 될 게 몸무게죠. 차의 공차 중량 약 1500kg, 1545kg 정도 되는 공차 중량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힘이 그렇게 세지는 않지만 몸무게가 가벼운 편이어서 힘의 느낌은 그렇게 부족하지 않습니다. 제법 강한 힘 마주할 수 있는 거죠. 킥다운을 걸면 마지막
순간에 페달이 좀 더 꾹 밟히고요. 오히려 고속에서 바람소리 이런저런 소리들이 사라지고 바람소리 하나만 이렇게 도드라지게 들리는데요. 엔진 소리가 살짝 들리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바람소리가 실내를 뒤덮는 그런 느낌입니다. 아주 시끄러운 편은 아니고요. 그래서 속도에 비해서는 바람소리 크다 할 수는 없습니다. 공기저항계수 0.26이고요. 공기저항계수 0.26이면 제법 우수한 공기저항계수를 확보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이 차의 최고 속도는 시속 222km에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 정도 달릴 수 있으면 충분한 거 아닌가요? 자, 앞바퀴 굴림차, 고속주행 이런 빠른 속도에서는 약간 좀 불안한 거동, 후륜구동이나 사륜구동에 비해서는 아무래도 차체의 흔들림이 조금은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뭐 어지간히 빠른 속도에서는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제법 빠른 속도인데도 전륜구동이어서 차가 흔들린다 그런 느낌은 없고요. 꾹꾹 페달을 밟을 때마다 시트가 바로바로 반응을 하죠. 자, 컴포트 모드 약간 느슨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고요. 에코프로로 옮겨가면 뭐 거의 반응이 있는 듯 없는 듯 합니다. 야, 이거는 또 뭡니까? 참 기아 자동차의 K7 좀 되겠는데요. 자, 속도가 빠르니까 아무래도 이 시멘트 도로 상황이 좋지 않은 데서는 노면에서 올라오는 잡소리들이 좀 실내로 어느 정도 들어오는 편입니다. 스티어링 휠의 느낌이 좀 굵죠. 조향의 반응 아주 예민하네요. 툭. 운전자의 의도를 잘 읽고 그대로 빠르게 반응해 줍니다. 하체는 아주 단단하게 노면을 지탱해 주고 있네요. 그 도로 틈새 또는 과속방지턱 이런 부분들을 지날 때 아주 단단한 하체의 느낌 전달됩니다. 충격을 그냥 품어 안으면서 넘어가는 게 아니라 거의 맞받아 치듯이 아주 강하게 그런 장애물을 넘어가는 그런 느낌입니다. 시끄러운 듯 하죠. 시멘트 도로에서 달릴 때는 좀 시끄러운 느낌까지 들 정도네요. 자, 이제 제동을 해보겠습니다. 시속 100이고요 직선로에서 앞뒤에 차가 없는 것 확인을 하고 시속 100에서 제동 들어갑니다. 자, 하나 둘 셋. 비상등이 깜빡이고 거의 뭐 기우는 듯 마는 듯 아주 강하게 반발을 하면서 속도를 줄입니다. 제동을 합니다. 강한 제동에도 불구하고 앞이 그렇게 쏠리지 않습니다. 아주 훌륭한 제동 반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비상등은 자동 작동을 했지만 안전띠가 조여지는 그런 반응은 없었죠. 제법 만족스러운 제동 반응으로 보입니다. 속도를 좀 끌어올려서요. 이제 코너의 느낌 한번 보시죠. 액추에이터 휠 슬립 제한 장치가 있는데요. 차의 휠 슬립을 막아주고요. 또한 코너에서 안쪽 바퀴의 제동을 살짝 해주면서 안정적인 코너링을 도와주죠. 이 차 앞바퀴 굴림이지만 무게중심이 좀 낮은 편이고요. 시트 포지션도 낮고 이런 휠 슬립 제한 장치가 있어서 좀 더 안정감 있는 하지만 재미있는 그런 코너링 맛볼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평소보다 조금 더 빠른 속도였는데도 언더스티어, 오버스티어 이런 느낌 없이 아주 운전자의 의도대로 코너 라인을 타면서 빠른 속도로 코너를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동적 반응 상당히 훌륭하다 싶고요. 아주 강한 넘치는 힘은 아니지만 제법 재미있게 탈 수 있는, 즐길 수 있는 그런 컴팩트 포도 쿠페가 아닌가 싶습니다. 쿠페 스타일을 잘 살린 예쁜 모습, 포도 쿠페의 디자인을 잘 간직하고 있고요. 실내 공간, 뒷좌석은 아무래도 좀 좁은 듯 하지만 그래도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을 확보하고 있고 여러가지 주행보조 및 안전장비를 갖추고 있어서 재미있게 하지만 안전하고 편하게 이 차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M 스포츠 패키지와 어드밴티지 두 개 트림으로 판매가 되는데요. 시승하는 이 차는 M 스포츠 패키지고요. 판매 가격 4,720만원입니다. 어드밴티지 트림은 4,090만원이라고 하는데요. 뭐 5천만원 안 되는 가격에 컴팩트 4도어 쿠페 작은 차라는 선입견을 갖고 보면 가격이 좀 세지 않은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BMW 엠블럼을 달고 있으니까 브랜드의 자존심이 담겨 있는 가격이 아닐까, 그렇게 받아들이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주행 테스트 이쯤에서 정리하고요. 이제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로백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 차 150마력, 공차 중량 1545km. 그러면 마력당 무게비 10km 좀 넘어가는 정도가 되겠죠. 그러면 제로백 타임 약 10초 전후로 제로백 타임 끊을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BMW가 발표한 이 차의 제로백 타임은 8.5초입니다. 트윈 파워 터보를 적용을 해서 좀 더 강한 힘, 빠른 가속 보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일단 스포츠 모드로 가고요. 에어컨 끄죠. 열선 끄고 스티어링 휠 히터도 끄고요. 자, 출발합니다. 하나, 둘, 셋. 확실히 뭐 8초, 9초 대에 9초 전후로 기록을 보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무지게 달리는데요. 수동 모드로 놓고 가보죠. 하고 하나, 둘, 셋. 자, 가속 반응이 생각보다 야무집니다. 생각보다 빠르고요. 짧은 구간에서 시속 100km를 주파해내고 있습니다. 네, 시속 100km 가속 시간과 거리 이 GPS 계측기로 측정을 해봤는데요. 결과 함께 보시죠. 네, 이제 연비 테스트 하겠습니다. 이곳 파주 헤이리 마을을 출발을 해서 서울 지하철 2호선 교대역까지 약 55km 될 텐데요. 직접 달려가면서 이 차의 실주행 연비 체크해 보도록 하죠. BMW 218D 그랑쿠페 공인복합 연비는 14.3km/L입니다. 디젤 엔진이어서 효율이 좀 높은 편인데요. 제가 아주 적극적으로 이 차를 다루면 그보다도 좀 더 좋은 연비를 기대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트림미터 세팅을 다시 했고요. 에코프로 모드를 택해서 출발합니다. 에어컨은 작동하지 않습니다. 바깥온도 지금 5도로 좀 차가운 편이지만 실내는 그렇게 춥지 않으니까요. 정지를 하니까 엔진이 딱 멈추죠. 오토스탑 정확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엔진이 정지한 시간 표시가 되어 있죠. 지금 47초, 48초 정도 엔진 스톱이 일어났고요. 자, 주행 데이터를 통해서 이 차의 주행 상황, 주행하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연비 데이터들을 확보할 수가 있죠. 실시간 연비, 평균 연비, 평균 주행 속도, 오토스탑이 일어난 시간, 그리고 탄력 주행이 일어나는 거리, 이런 부분들을 확인할 수가 있고요. 주행 관련 연비 그래프도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교통체증이 일어날 때 이렇게 RTT 보시면 앞에 지금 공사 중이라는 안내가 뜨죠. 실시간 교통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앞에 공사 때문에 차가 이렇게 밀리는 거죠. 쭉 가면 진행차로에 강변북로에 공사 구간이 또 하나 있고요. 반포대교에 고가차도 교통정체가 있고요. 뭐 이런 실시간 교통정보들을 바로바로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심카드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통신이 되니까요. 3분마다 업데이트를 해서 최신 교통정보를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잠시 후에 행주대교 북단에 이르게 됩니다. 자유로 교통정체 구간 잠깐 있었고요.
다행히 정체가 오래 가지는 않았습니다. 네, 이제 자유로 빠져나가서 행주대교 북단으로 건너갈 차례입니다. 연비 리터당 26.1 기록을 했습니다. 평균 시속 56.8km였고요 29.3km를 31분 59초 동안 약 32분 동안 달려왔습니다. 이제 행주대교 건너서 올림픽대로로 이어가겠습니다. 네, 올림픽대로 따라서 달려왔고요. 자, 이수교차로로 빠져나가는 순간입니다. 이곳까지의 연비 27.3 기록을 했습니다. 대단하죠? 상당히 놀라운 수준의 연비 보여주고 있는데요. 52분, 57초, 53분 만에 이곳 통과하는 거니까 교통 상황도 그렇게 나쁘지 않았고요. 평균 속도 시속 59.6. 이제 이곳 빠져나가서 약 5km 도심주행 거쳐서 최종 목적지 교대역까지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디젤 엔진의 효율 그리고 BMW의 다이나믹 이피션시를 강조하는 다이나믹하지만 아주 효율적인 극한적인 그 연료관리 시스템이 더해져서 아주 우수한 수준의 연비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신호 걸려서 정지했고요. 네, 교대역 내거리까지 다 왔습니다. 이제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죠. 네, 파주를 출발을 해서 이곳 교대역 2호선까지 주행거리 약 55.7km 1시간 10분 걸렸고요. 평균 연비 25.8km/리터 보였고 평균 속도 48.9km입니다. 엔진 오토 스탑 7분 15초 동안 엔진이 멈췄고요. 연료 소모 없이 달린 탄력 주행으로 달린 거리 9.6km가 됩니다. 전체 55km에 약 9km, 9.6km를 연료 소모 없이 달렸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계기판 상으로 보면 약 4km 정도 더 갈 수 있는 연료를 절약했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네요. 이 차의 공인복합 연비 14.3km/리터와 비교해 본다면 리터당 11km, 12km 정도 더 간 연비 보인 거죠. 디젤 엔진의 효율성, BMW 특유의 다이나믹 이피션시, 다이나믹한 동시에 효율을 강조하는 BMW 특유의 그런 기술에 힘입어서 이런 정도의 놀라운 연비 기록할 수 있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BMW 218D 그랑 쿠페 연비 테스트 여기서 정리하겠습니다. 네, 단도직입입니다. BMW 218D 그랑 쿠페 타면서 느꼈던 불편함 어떤 것들이 있는지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핸드폰 거치대는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요. 준비되어 있다면 이왕이면 무선 충전까지도 가능했으면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 남습니다. 도어를 열어보면 프레임리스 도어죠. 도어 끝에 날카로운 예각이 드러나 있습니다. 좀 위험해 보이죠. 주위에 함께 달리는 다른 오토바이나 보행자 같은 주변의 존재들에게 좀 위협이 되는 요소입니다. 이런 부분 프레임리스 도어를 적용하는 데서 오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기는 합니다만 좀 더 위험한 요소가 있는 만큼 차문을 열 때는 특별히 주변 교통에 또는 주변 보행자에 좀 더 유념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네, 이상 BMW 218D 그랑 쿠페 타면서 느꼈던 사소한 불편함 몇 가지였습니다. 한 가지 더, 크루즈 컨트롤은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이 아니죠. 차선 이탈 방지 장치를 갖추고 있지만 정해진 속도로만 달려갈 수 있는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고 있어서 반자율 운전의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이왕이면 크루즈 컨트롤이 아닌 어댑티브 크루즈 컨트롤을 적용을 하는 게 더 낫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지금까지 BMW 218D 그랑 쿠페 시승을 했습니다. 아주 야무지게 잘 달립니다. 또 디자인도 아주 멋있죠. 포도 쿠페 스타일을 적용을 해서 아주 멋진 디자인 그리고 아주 야무진 주행 성능을 통해서 이 차의 매력을 엿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150마력의 힘, 그렇게 강한 힘은 아니죠. 하지만 1545kg의 공차 중량을 아주 거뜬히 여유 있게 끌고 달려주고 있습니다. 앞바퀴 굴림 방식이죠. 앞바퀴 굴림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행 과정에서의 안정감이 훌륭하죠. 단단한 서스펜션이 이를 잘 뒷받침해 준 결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실내 공간 뒷좌석에서 어느 정도
좁다 싶은 느낌이 있지만 운전석에서만 놓고 본다면 그렇게 공간의 부족을 느낄 일은 거의 없을 듯 하고요. 그래서 컴팩트 세그먼트에서 맛볼 수 있는 고급스러운 인테리어를 이 차에서 또한 만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행 보조 장치들, 그리고 개인 비서 기능, 그리고 후진 보조 기능, 이렇게 BMW에서만 만날 수 있는 몇 가지 독특한 기능도 있어서 재미있게 이 차를 즐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판매 가격 M스포츠 패키지인 경우에 4,720만원 어떻습니까? 컴팩트 세그먼트에서 가격이 좀 세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텐데요.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BMW라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자존심이 걸린 가격이라고 이해를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오늘 시승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오토다이어리 오정훈이었고요.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하기 누르시면 저는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Hit it! That's what I'm talking about. Wait! Okay, now, from the beginning. Hit it, boys.